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에게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2급 기출문제 42회 2강으로서 실무 강의입니다. 기초정보관리부터 거래 자료 입력 7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를 풀기 전에 먼저 개인기업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입니다. 법인기업 대표자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FAT 2급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FAT 1급 이상부터는 법인이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이기 때문에 법인은 가지급금인데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먼저 지갑 세상이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갑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구매했다 또는 판매했단 말은 상품을 구매했다, 팔았다, 매입, 매출이 상품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이 지갑이?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초정보관리입니다. 거래처 등록 수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안산문구네요. 안산문구에 잘못된 내용은 수정 입력하고 그리고 메일 주소도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산문구 거래처 등록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조 거래처 등록입니다. 안산문구 눌러주시고, 자, 찾으실 때는 아무 때나 찍어주시고 컨트롤 F입니다. 안산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단에 안산문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문제지에 나온 것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종목이 틀렸네요. 문구류와 잡화입니다. 자, 따라서 종목이 문구류, 콤마, 그리고 잡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고쳐주면 되고 누락된 것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FAT에서 거래처 등록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 화면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추가 사항이라고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와 있는 안산이네요. 안산 그리고 네이버.com이었죠. 네이버 뚜뚜뚜뚜뚜뚜뚜뚜 어이구 안 보이네요. 네이버가 아이고 이놈이요 어디 갔노. 네이버 아 여기 있네요. 네이버 제가 좀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안산 그리고 이거 눌러서 네이버를 찾아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는 직접 여기서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메일 주소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주 쓰지 않는 거 특별한 개인 또는 회사 메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은 끝이 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안산문구 찍어주시고 추가사항에 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다음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익계산서가 틀렸네요. 자,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정보관리에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어디에? 기초정보관리입니다. 여기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틀린 것은 고쳐주고 누락된 것은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네요. 제가 미리 확인했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있죠? 돈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3,5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다른 것들은 다들 해당 메뉴에 있는데요. 이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가격이 기말 상품 재고액에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디에서? 전체 메뉴에 보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죠. 여기서 상품의 가격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바로 찾아졌네요. 상품 이 가격을 이 돈을 문제에서 얼마였습니까? 3,500만원 35뿔뿔 엔터 입력하시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셔서 상품 매출원가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들 해당 메뉴에서 수정, 삽입, 삭제가 가능한데요.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만 이것만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 금액을 바꾸어주면 반영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하셔서 별 하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봤더니 자, 이자 비용이 누락이 되었네요. 425만원. 자, 누락된 것은 찍어주시고 이자 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 931번 확인. 금액이 얼마? 4250불 4250불 엔터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되었네요. 다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다 고치고 나시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3,542만원 이 금액과 문제지에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뭐 3,542만원 이 돈이 같으면은 수정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내용이 다르단 말은 뭔가 누락되거나 고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틀리면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외상 매출금부터 자, 요거는 X.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현이네요. 자, 여기 코드에 지현이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현 입력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코드는 항상 무슨 키? F2입니다. F2 눌리고 지현 입력하시면 나타납니다. 금액은 48뿔뿔 엔터. 다음 하나씩 하겠습니다. 보미니까 F2 보미 엔터. 금액은 26뿔뿔 엔터. 그리고 F2 자, F2 그리고 지호네요. 지호 엔터. 금액은 17뿔뿔.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입니다. 여기에 차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0이 되면 정확하게 입력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여금이네요. 장기 대여금 찾기가 힘드네요.
이럴 때는 컨트롤 F, 장기 대 엔터 하시면 찾아시게 됩니다. 장기 대여금 찾아졌죠?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쉘리스네요. 쉘리스 F2 쉘리스 엔터 5288 엔터. 자 끝이 났으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요 이런 것들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하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차액이 없죠. 예,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붕괴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2020년 자동차세 세액 신고 납부서. 자, 자동차세가 43만 6천원이네요. 다음 영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수납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납인 6월 30일이네요. 이 두 개의 날짜가 같습니다.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25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처리한다? 수납인. 이것들 실제로 농협은행에 6월 30일 날 납부한 겁니다. 날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날짜도 나와 있네요. 6월 30일.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각종 세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중요도는 낮습니다. 상품 배송용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 43만 6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 새로 끝나면 몽땅 세금과 공과입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원가로서 사는 것 가격 안에 또는 구입하는 것 가격에 포함시켜 줘야 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 개인적인 세금은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업무용 세금은 세금과 공과이지만 만약에 이 차가 상품 배송용이 아니라 대표 이사의 자동차 세였었더라면 인출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입하는 것 가격에 포함시키고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 정빙 서류를 해석할 수 있는가, 위에 영수증 있죠?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세금과 공과와 취득원가 구분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찾으러 갑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현금 43만 6천원. 자동차세 업무용이니까 세금과 공과 43만 6천원. 그리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대변, 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에서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630 차변 817번 맞네요. 세금과 공과 43만 6천원. 대변 4번 현금 43만 6천원.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6월 30일 차변 817번 세금과 공과, 대변 현금, 금액 43만 6천원씩. 예, 문제 없네요. 항상 문제는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끝이 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이렇게 우리 FAT 시험은 아주 실무적인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증빙 서류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요령은, 보는 요령은 이거 보시고 1번, 그리고 자료 설명 2번, 그리고 평가사항 3번,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역뒤끝자 순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기업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주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네요. 영화 입장권이고요. 날짜 보니까 2020년 7월 15일이고 일반이면서 9,000원짜리가 2명 18,000원이네요. 나머지는 없네요. 롯데 시네마에서 보았는 값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한 내용이 되며 구체적으로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 18,000원을 현금으로 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우리 시험은 인출금입니다. 왜? FAT 2급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여러분들 FAT 1급 이상은 법인기업입니다. 법인기업의 기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기업주 개인적인 용도 지출은 인출금임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증빙 서류를 보고 해석이 가능한가. 자, 특히 이 중에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입력할 날짜 7월 15일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금액도 18,000원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0715 차변 3번 인출금 18불 엔터. 다음 대변 4번 현금 18,000원 18불 엔터. 물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7월 15일 차변 인출금 대변 현금 그리고 금액 차변 대변 18,000원씩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인출금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자료 설명입니다. 사내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제공할 도시락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자, 카드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받았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가 나오면 반드시입니다. 이 신용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이 도시락 구입한 걸 교육 훈련비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을 가르쳐줬네요. 우리 회사 직원 도시락 일반적인 경우 우리 회사 직원 도시락을 사주게 되면 복리 후생비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왜 교육 훈련비로 하는가 하면 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락을 사준 이유가 복리 정진을 위해서 사준 것이 아니라 사내 연수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점심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시락을 사준 겁니다. 따라서 이 도시락은 목적 적합성에 의해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그런데 FAT 2급에서는 교육훈련비로 또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리후생비를 하셔서 안 됩니다. 무엇? 교육훈련비로 해야 됩니다. 그냥 직원들 점심시간에 밥을 사준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밥을 사준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비가 맞는 겁니다. 신한카드네요. 그러면 이 신한카드가 나중에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7월 18일입니다. 금액은 72만원이고요. 엄마 마음에서 도시락을 구입했네요.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카드 처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글의 내용은 교육훈련비를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되고요. 교육훈련비 72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한 내용, 즉 돈을 못 준 내용이란 말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의미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 지금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신한카드. 세 번째, 우리 직원 식사대를 지급한 내용이지만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교육훈련비가 올바른 개정 과목입니다. 이유는 목적 적합성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카드 명세서의 해석이 가능한가? 두 번째,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비 72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줬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입니다. 그리고 차변대변은 좋습니다. B로 끝나는 것은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비용 자리는 차빈입니다. 그래서 차빈이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 과목에서 B로 끝나는 것은 싹 다 비용입니다. B는 비용인데요. 비용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는 무형 자산입니다. 개발비는 눈에 안 보이는 자산, 무형 자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B로 끝나는 것은 다들 비용입니다. 다 차빈이란 뜻이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 하나 있죠. 자, 이 미지급금은 신한카드에 줘야 됩니다. 이것들 이게 보면 엄마 마음에 줘야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어린 학생들도 있죠. 고등학생들도 시험 치고 하니까 카드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한번 봐요. 우리 회사가 있고 엄마 김밥이 있습니다. 엄마 김밥이 있고 그리고 카드사가 있습니다. 카드사. 자, 우리 회사가 엄마 카드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마음은 누구한테 돈을 받는가 하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결제일에 카드사에 72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누구한테 72만원을 갚아줘야 됩니까? 카드사에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에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밑줄 그으시고 별 빵빵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7월 18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8 차변입니다. 3번 교육훈련비 교육. 자, 우리는 500, 600, 700번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825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금액은 720불. 대변 4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이죠. 신한카드입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신한카드이지 신한은행이 아닙니다. 엔터. 금액은 720불.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7월 18일 날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 825번 교육훈련비, 대변 253번 미지급금 맞으며 신한카드 맞고 금액은
둘 다 72만원.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요. 하나 더 한다면 카드로 결제한 것은 돈을 안 준 내용이며 상품을 구입하고 돈을 안 줬었더라면 뭐가 되겠다? 외상 매입금이 될 텐데 지금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한다? 미지급금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입니다. 자,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매출입니다. 파란색은 매입임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FAT 시험은 문제지가 칼라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도 전산회계 시험은 흑백이지만 FAT 시험은 칼라로 문제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제지에서도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지갑 세상이고요. 언제 펜시한테 팔았네요. 그리고 거래일자는 8월 5일이며 공급가 100만원입니다. 수량 단가, 자, 여성 지갑이네요. 우리 회사가 지갑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상품이죠. 상품 100만원치를 팔았단 말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펜시에 여성 지갑을 판매하고, 즉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8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8월 5일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월 1일 다른 날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8월 1일 조회를 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자, 계약금 받은 게 나오겠죠? 일단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801 봤더니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계약금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언제 펜시한테 받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금액은 10만원 받았네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표 처리와 전표 조회입니다. 8월 1일날 조회를 해보았죠.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00만원을 매출하고 8월 1일에 받은 계약금 10만원이었죠. 차감한 잔액을 자기압 수표로 받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해당 일 이외에 우리가 8월 5일인데요. 8월 1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수금이 얼마? 10만원인 거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표 처리가 되겠죠. 수표 처리는 내당 남현입니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그래서 내당 남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계약금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즉 전표 조회가 가능합니까? 두 번째, 수표 처리가 가능한가? 내당 남현, 남이 발행한 수표죠. 자기압 수표는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발행하는 수표는 당좌 예금이 되겠죠. 따라서 계정 과목 찾아갑니다. 상품 100만원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100만원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있죠. 선수금 10만원, 나머지 90만원은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9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 좋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놈은 차변, 또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차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금, 이거 언제한테 받았죠? 그래서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05일입니다. 차변, 선수금이죠. 선수금 언제 거래처 걸어주고 금액은 100불. 다음 또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은 얼마? 90만원 900불. 대변 4번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100만원 1불불 엔터. 자, 여기에서 언제가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밀어 두셔도 되고 찜찜하시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엔터. 찜찜하시면 찍어주시고 스페이스 한번 엔터 하시면 됩니다. 확인. 8월 5일 날짜 맞고요. 차변 선수금, 차변 현금 맞고 선수금에 언제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예 맞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되며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죠. 전자음 나옵니다. 약속음 수치니까 받았단 말이네요. 전자음입니다. 즉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이고요. 발행일은 8월 17일, 그러니까 아마 8월 17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급기일은 이것이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지급지, 은행명과 충정로 지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 8월 17일이네요. 예,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진 아울렛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음을 수취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F3키를 이용합니다. 분계가 끝이 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상품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200만원을 매출하고 음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에 상품 1200만원이란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음에 나와 있죠? 음에 보니까 12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 1200만원 정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처리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지급음이 되고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미지급금이 되며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은 받을 음이 되며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남이 발행한 것은 미수금입니다. 지금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습니까?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내가 발행할 수가 없죠. 상품 발행하고 음을 받았으니까 남이 발행한 음이 되며 받을 음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금 관리에서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잠시 뒤에 볼 텐데요. 이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취 구분은 배서 양도 받는 경우만 타수이며 나머지는 몽땅 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을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수취 구분에 자수도 있고 타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자수입니다. 타수가 딱 한 경우입니다. 음을 배서 양도 받는 경우만 타수고 나머지 음은 싹 다 자수입니다. 다시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입력하면서.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처리가 가능한지, 즉 지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이니까 받으러 밑줄 쫙 별표 땅땅. 그리고
F3키를 이용하여 자금 관리, 지금은 받을음이 되겠죠. 관리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계정 과목 찾아봅니다.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1200만원. 엄으로 받았죠? 받을음 결정 났습니다. 엄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받을음. 이거 유진 아울렛에서 받았습니다. 거래처 걸어주고 구분은 3번, 4번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입력해야지만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17일 차변 받을음이죠. 받을음 유진입니다. 유진 금액은 1, 2 뿔뿔 엔터. 대변 4번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얼마? 1, 2 뿔뿔.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금 관리할 겁니다. 받을음 찍어주시고요. F3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보면 F3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받을음 관리 나타납니다. 자, 음 상태 보관 체크할 거 없고요. 자, 음 종류입니다. 음 종류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시면, 자, 일반이 있고요. 전자가 있습니다. 일반은 종이 음입니다. 우리는 전자음입니다. 그래서 6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바꾸셔야 돼요. 자, 위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음으로 나와 있죠? 전자입니다. 전자. 약속음이 아닙니다. 약속음은 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번호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번호가 있죠? 이 번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먼저 F2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F 두 가지가 있는데요. F2 하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나면 선택만 하면 되고요. 나타나지 않으면 불편하시더라도 보고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 번호를 직접 손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F입니다.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안 나타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수치 구분 자수, 타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찍어주시면 두 가지가 있죠. 하단에 자수 아니면 타수입니다. 대부분은 자수입니다. 대부분은 자수인데요. 간혹 타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수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떨 때? 음을 배서양도 받을 때입니다. 배서양도, 내가 음을 배서양도 해줄 때는 자수입니다. 자수고, 배서양도 받는 경우 한 가지만 타수가 됩니다. 대부분은 자수입니다. 지금은 자수가 맞습니다. 다음, 됐고, 발행일은 맞죠? 자,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지급기일입니다. 자, 음에 보시면 지급기일 있죠? 이것이 만기일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2020년 11월 17일이네요. 2020-1117. 다음, 지급은행이 있네요.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자, 우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엔터. 안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무슨 키가 이용되더라? F2죠? F2. 우리, 엔터. 우리은행. 그리고 지점입니다. 지점은 충정로 지점인데요. 충정로만 입력하셔도 되고, 충정로 지점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정로만 하겠습니다. 충정로. 엔터.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꾼 거, 전자로 바꾸었습니다. 번호는 F2에서 나타나면 선택하면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입력하면 됩니다.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번호 틀리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수치 구분은 대부분 자수이며 타수인 경우는 배서 양도 받는 경우만 타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관계없고, 만기일은
만기일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은행 FE에서 입력하시고 충정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틀리면 어떤 거 삭제 있습니다. 이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하신 다음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했나봐요. 납부 금액은 30만원이고 9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날 꼭 납부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봅니다. 자, 봤더니 자, 전체 금액은 30만원인데요. 납기 후입니다. 늦게 내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죠. 납부기한 후 9월 30일까지네요. 여기는 납부기한은 9월 10일까지고요. 8월 31일입니다. 날짜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날짜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보통예금 농협은행으로 납부가 되었나봐요. 거래일은 9월 10일입니다. 30만원이네요. 자료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급여 지급분 8월 25일에 고용보험료를 납부기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즉 보통예금 농협은행 통장으로 납부했단 말이 되겠죠. 고용보험료 중 12만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18만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예, 이 18만원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 시 플러스 원천 징수가 되겠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험생 여러분 원천 징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 문제가 되며 간단한 거래 내용은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30만원을 납부하는데 12만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18만원은 회사 부담분인 것을 농협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원천 징수가 됩니다.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예수금이 됩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 플러스 원천 징수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원천 징수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선납세금이 되며 이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돈을 주면서 내가 원천 징수하는 거,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내가 원천 징수는 예수금이 되고, 두 번째 돈을 내가 받으면서 원천 징수를 당하는 거 있죠. 이것은 선납세금입니다. 예수금이 나오면 잘 틀리지를 않습니다. 선납세금이 나오면 잘 틀립니다. 선납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넣어두어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가 1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10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5.4% 즉 15만 4천원은 떼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떼인 돈 15만 4천원이 무엇? 선납세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이죠.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한 금액이니까 예수금이 됩니다. 부채가 돼요. 자,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입니다. 이것은 예수금과 선납세금 그리고 세금과 공과의 구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예금으로 30만원 납부되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두 번째, 18만원은 복리후생비로 해놨고 알려줬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리고 나머지 12만원은 예수금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보통예금의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변 하나만, 계정 과목이 여러 개면 이렇게 차변, 대변 자리는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적고, 그리고 같은 팀은 같은 변에 적고 나머지는 반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보통예금, 농협, 은행이죠. 그렇죠.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9월 10일입니다. 0910 차변 3번 예수금이죠. 254번 예수금 금액은 120불. 또 차변 3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금액은 18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입니다. 은행 농협이죠. 농협. 자, 농협도 두 개 있네요. 카드가 아니죠. 농협 보통입니다. 엔터. 금액은 300불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9월 10일 차변 예수금, 차변 복리후생비 800번대입니다. 대변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은 30만원씩 입력한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원천징수가 되며 예수금과 선납세금의 구분이 가능한가 밑줄 것이고 별 팡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대손의 발생과 설정입니다. 9월 23일이네요. 매출처 짱구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대손 처리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손 처리가 됩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은 외상매출금이 대손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매출금 250만원이 대손 발생하여 대손 충당금 91만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 159만원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첫 번째 외상매출금 250만원 대손 발생한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 91만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에서 얼마가 있는지 조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 대손 상각비, 아예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정 과목은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109번입니다. 항상 더하기 1입니다. 외상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8번입니다. 108번 항상 대손 충당금은 해당 계정 과목 코드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109번 109 해보시면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은 9월달입니다. 9월달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봐요. 91만원이죠. 계속 91만원이네요.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고 나머지 159만원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91만원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하면 되지만 지금은 일부 있습니다. 있는 만큼은 91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게 핵심 내용이 되고요.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가 대손 충당금 조회가 가능한가, 총계정 원장에서 이거 91만원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이거 찾아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됨을 알고 있는가,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250만원이니까
외상 매출금 250만원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91만원이니까 대손 충당금 91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159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159만원이 됩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짭니다. 그리고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따지기가 힘드네요. 그럴 때는 빗자로 끝나는 게 있는지 입자로 끝나는 게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비로 끝나면 비용 차변입니다. 이거로 끝나면 수익 대변입니다. 지금은 비로 끝났잖아요.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그래서 차변입니다. 요 팀은 같은 팀이니까 같은 변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반대편에 적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시험 치실 때 이렇게 차변과 대변 자리를 거꾸로 적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려서는 안 되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을 거 있었습니까? 짱구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짱구.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는 비리 5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이 내용은 이론 시험에도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셔야 돼요. 9월 23일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3. 차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상 해보시면 됩니다. 외상 엔터. 자, 또는 대손 한번 해볼게요. 대손을 하면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손하면 대손 충당금이 바글바글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111번 대손 충당금을 선택하시면 틀린 것으로 채점됩니다. 항상 대손 충당금은 해당 계정과목 더하기 1입니다. 알아주시고 910불. 다음 차변 3번 대손 상각비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에 대손 상각비 835번입니다. 934번 아닙니다. 835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1590불. 엔터. 다음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그렇죠. 짱구입니다. 짱구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250불. 이렇게.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9월 23일 차변 109번 대손 충당금, 차변 835번 대손 상각비. 800번대란 말은 이 대손 상각비는 영업 비용이란 말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대변 외상 매출금, 짱구 상사 별 문제 없고요. 금액 더하기가 잘 안 되네요. 아래쪽에 보면 되겠죠. 250만원씩.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2강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